흔히 말하는 ADHD 아이들의 행동 특징을 좀 알아보면 1. 수업 시간에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이나 무언가를 만지는 행동을 보입니다. 2. 교실이나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떠납니다. 3.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4.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합니다. 5.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불쑥 말합니다. 6. 차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7. 지시사항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8.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9. 시간 관리를 잘 못합니다. 10. 생각 없이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위의 특징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흔히 나오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의 특징 혹은 자기 진단 테스트 문항인데요. 그런데 실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저학년, 특히 1, 2학년 아이들은 대부분들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주의력이 약하고 놀고 싶은 마음에 과제를 잘 잊어버리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도 까먹고 집중하는 시간도 매우 짧은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마 저학년 반에서 한 80% 학생이 이런 모습을 골고루 보이고 있어 괜히 ADHD가 아닌가 하며 보통의 어머니들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아이들 속에 진짜 ADHD의 아이가 섞여 있어 실제로 구분이 뚜렷이 되는 경우를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본 ADHD 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1, 2번 해당 사항에 연결된 것인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선생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 때 설명이나 지시 사항을 말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즉 무언가를 만지거나 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며 일어나거나 하는데요. 일반 아이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은 본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를 받은 직후에도 금방 다시 다른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 대부분이 수업 시간에 산만해서 자기 손발을 만지거나 학용품을 만지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불리면 정신을 차리고 설명에 집중을 끝까지 하거나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 설명이 1, 2분 넘어가지 않고 해서 설명을 듣고 수업에 참여하고자 애쓰죠. 또 이때는 권위에 또 복종하는 발달 단계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주의를 받고도 바로 1, 2초 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합니다. 계속 지켜보는 선생님이 주의를 받는 말을 서너 번 집요하게 반복해야지 비로소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듣는 척이라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기가 몰두한 일이 없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혹시 자기가 몰두한 일이 있으면 이 현상은 더 고집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주의를 받고도 한 7, 8번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는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고집이 센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충동성, 즉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참지 못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4. 말이 많은 이 두 현상만 가지고는 ADHD라고 말하기 어렵고, 앞에서 말한 1, 2번 행동과 즉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발을 만지는 등 행동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학생의 경우 말도 충동성이 것이고 딴 생각은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에서 4번 이 네 가지는 지루한 공부 시간을 참지 못하는 저학년의 충동성에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보통 1, 2, 3, 4번 행동을 한 두세 가지 섞어서 나타내는데, 보통 학생들이 40분 수업 시간에 많아야 한 서너 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ADHD 아이들은 그 빈도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동성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을 불쑥 말한다던가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몸부터 앞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차례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가지고 일반 아이들과 ADHD 아이들의 다른 점을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보통 1, 2학년 아이들은 오랜 원생활과 학교 생활의 적응 생활로 차례 인생을 살아와서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오랜 시간 교육과 훈육으로 머리로도 몸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례가 무너져도 되는 상황, 즉 선착순이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차례가 무너진 경우 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한 후 우다다다다 달려가거나 차례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ADHD 아이들은 차분한 수업 시간이나 체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찰나의 인지 없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그냥 몸부터 나갑니다. 그 순간 충동성이 모든 것을 망각시키고 충동성만 강하게 남아있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흥미를 보이고 집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흔히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을 귀 등으로 듣는 것이죠. 저학년 아이들 대부분 냅다 뛰는 애,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애, 주의력이 좋지 않은 애, 자기는 못하면서 남창견 좋아하는 애 등 저마다의 숙제를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은 이렇게 한두 가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욕구, 충동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불러 처리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을 잘 기억 못하고 자신의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의 기능 특성상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여서 물건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들을 잘 잃어버리곤 합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을 좀 늘 어수선하고 몇 번을 정리시켜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거기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심심함을 참지 못해 조용히 하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지우개나 종이들을 다 조각조각 잘라놓는 일이 빈번해서 주변은 항상 더럽습니다. 정리를 시켜도 1, 2교시가 지나면 다시 똑같이 돌아옵니다. 어떤 것을 체계화하거나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 자신의 충동성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서 또래보다 더 잘 다칩니다. 제가 본 어떤 아이는 놀이터에 갔다가 와 하면서 철봉에 매달리다가 3초부터 등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이렇게 일자로 매달려서 한번 해보고 힘들면 발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ADHD 아이는 다리와 팔을 이렇게 매달리고 싶은 대로 있다가 힘이 없으면 그냥 머리와 등 쪽으로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또래와 비슷한 안전방어 기제도 계산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에다가 운동 협응도 잘 안 되어서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엎지르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잘 다치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 시간에 활동부를 살펴보면 손끝이 둔탁해서 가위질을 잘 하지 못해 끝부분이 거칠고 색칠을 할 때 색칠도 잘 삐져나갑니다. 그리고 글씨를 꾹꾹 눌러 쓰고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간 줄넘기를 함께 해보면은 연속으로 줄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넘지 못하고 하나씩 힘겹게 하고 연속으로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과잉행동에는 충동성이 퀴어드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과일을 들고 있으면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자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금기시하는 것들도 잘라버립니다. 이를테면 교과서라든지 앞 친구의 머리카락, 친구의 학용품, 자신이나 친구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 주변 친구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웬만한 1, 2학년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것을 자르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주변이 어지럽고 충동행동을 억제 못해서 심심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장난을 치고 상대가 싫어하더라도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해서 빈번하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가 게임에서 지거나 혼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악을 쓰거나 울고 자신이 기분 나쁜 경우 행동 통제를 못해서 친구들에게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발이 먼저 나가고 이런 행동들이 연결되어 생활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재밌어 하다가 친구들이 주변에 있기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처음부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ADHD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다가 고집까지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단단한 자기중심적 자고를 깨는데 오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과 어른들이 좀 지쳐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흥미나 충동이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비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은 없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 못 듣는 오해로 친구들과 다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흥미에 관한 것에 대한 유연성은 존재하는데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낮고 경험이 적어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며 사회적 부정 현상이 쌓여갑니다.
또한 자신의 흥미 분야나 충동 위에 여러 번 불러도 모를 정도로 귀를 닫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을 잘 듣지 못해 학습에도 점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이 높은 경우 저학년 학습까지는 잘 따라가는데 고학년 때 학습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ADHD 아이들은 특히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학생보다 과잉 행동 충동의 경향이 짙은 ADHD 아이들은 단체 생활, 즉 사회생활에 불리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보이는 ADHD 아이들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ADHD 성향이 단체 교육을 하는 현재 사회교육 시스템과 협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맞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학교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초로 인해서 당사자와 그 가족이 힘들어하거나 상처를 받는 모습을 종종 보아서 아이들에 대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서 학교에서 보이는 ADHD 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특히나 저학년의 일반적 특징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가 ADHD인 경우 뚜렷이 구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보통 1학년 때는 적응 문제나 지금까지의 훈육 습관 때문에 그러겠거니 하고 넘기다가 어느 정도 규율이 자리 잡는 2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같은 교육 시간을 투입하는데도 행동이 나아지지 않고 보통 친구들과 무언지 모를 차이로 학급 친구들과 편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ADHD를 의심하거나 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 행동은 개인 행동을 하는 가정에서보다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그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면밀한 관찰 없이 ADHD인지 모르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ADHD 고유의 특성 때문에 쌓아가는 문제들을 힘들어하는 경우를 초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ADHD는 학생 개인의 인내력과 통제 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아닌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주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엽에서 하는 실행, 작업, 자기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앞서 이야기한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ADHD 아이들은 병원에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ADHD가 의심되는 아이에게는 빠른 진단과 치료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ADHD 의심과 더불어 치료를 결정한 일이 쉽지 않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을 받더라도 그 치료가 주로 약물에 의한 것이라 많은 걱정이 되시겠죠. 하지만 치료 호전된 생활에 만족해하는 아이와 가정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판단에 도움 되시라고 학교 현장 이야기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내 아이를 또래 친구들과 상대 비교하면서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과정을 지켜보며 혹시 내 아이가 ADHD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조금씩은 있으실 텐데 이 걱정을 좀 더는 것에서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학교나 가정에서 ADHD 아이에게 하면 좋을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